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주식책 여러 권 읽기는 했는데 아직 투자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거나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 필독서 40권을 압축한 이 책은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컴퓨터가 느려질 때마다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를 최적화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주식 투자 필독서 40 역시 흩어져 있던 투자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읽다 보니 잊고 있던 명저들의 문장들이 퍼즐처럼 떠오르며 머릿속에 정리되는데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갈 때의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40권을 읽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40권을 다시 읽어보는 건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하지만 엄선된 40권의 책이 압축 요약된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투자 공부의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 내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더욱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책을 따라갈 순 없으니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독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한 해 손실 없이 660배의 실적을 일군 월가의 전설입니다. 깡토 투자자님의 말대로 투자는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거장의 철학은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핵심 정수 함께 들어보시죠.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영웅은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가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경험, 그리고 누구든 실전 매매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풀어져 있다. 수많은 투자서 중 고전으로 분류될 만한 책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여부는 첫째, 매매법을 따라할 수 있느냐, 둘째, 시대를 관통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고전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며 또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까인데 숱한 종목 중에서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는 그 고민을 꿰뚫는 해법을 제시한다.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 매일 쓰며 효능에 만족하는 화장품 기업, 지구온난화, 전력 부족에 따라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기업 등 누구든 자신의 주변에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아마추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일상 경험 속 투자 아이디어로 10배 상승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1년에 두세 번은 그런 종목을 마주한다고 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 대박을 터뜨리거나 히트를 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려고 하고 그 회사의 매장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족이나 이웃들이 그 제품을 너도 나도 쓰고 있다면 그런 종목은 주가가 10배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피터 린치는 증권가의 흔한 상식과는 다르게 우량주 장기 투자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때때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장기 투자가 신중한 투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며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목을 발굴하면 바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익과 매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결국 이익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피터 린치의 명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최소 5번은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의 책 속 명대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책들의 구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면 각기 다른 투자 스타일, 각기 다른 투자 시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통하는 비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영상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 영상을 보는 재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결국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다. 투자자 자신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좋은 주식, 우량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면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함이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었다. 당신이 PER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주의 경우 PER은 20에서 30까지가 적당하다. 30 이상이면 좀 과하다.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만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좋은 주식을 무조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투자 원칙을 찾아 그것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갖고 있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전황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다라는 말과 피터 린치의 이익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결국 단타를 하든 장투를 하든 투자의 본질은 같다라는 점에서 이 책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저자의 책 속에서 다시 한번 피터 린치의 책을 상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다시 피터 린치의 명언을 읽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더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필독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두말하면 입 아픈 투자자들의 영원한 필독서죠. 이 책과 관련한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철학자가 되는 듯하다.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돈과 투자에 대한 철학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총서는 총 3권으로 각기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백미는 이 책이다. 코스톨라니는 개인 투자자들은 순종 투자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순종 투자자란 단기와 장기 투자, 중간쯤에 있는 투자자로 단기 투자자처럼 모든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제 성장이나 국제 뉴스 등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만의 지적인 구조와 전략을 통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순종 투자자는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시세 변동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때로 자신이 선택한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그 기업을 버리는 쪽을 택해야 한다. 순종 투자자는
성공과 파산 사이에 놓인 일상적인 위험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를 견디기 위해서 기자처럼 뉴스를 모으고 분석한 다음 의사처럼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험은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데 때로 이익보다는 손실 분석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식 시세는 매일 변동한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누구나 변동 이면에 있는 논리,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저자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고 주가가 왜 이토록 변덕스러운지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유일한 논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이용하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 발 떨어져 수급 논리로 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자신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얼마나 급박한가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과 매도자 우위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적절하게 투자 판단을 결정하면 된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읽을 때의 전율과 감동이 다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단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 폄하하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 없다는 말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땐 단기 투자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말하는 단기 투자자는 원칙 없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진지한 숙고도 없고 전략도 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원칙, 숙고, 전략이 있다면 단기 투자자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순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순종 투자자는 옳고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그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피터 린치는 독자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이 없다면 반드시 주식시장에서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라는 강조를 써가며 겁까지 주면서 말이죠. 즉,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일단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투자의 성공 여부는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다시 꺼내어 밑줄에 별표까지 친 부분만 읽어보고 있는데도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그 문구에 담긴 80년 투자의 정수가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몇 가지 구절을 소중한 여러분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일상적 위험에 익숙해져야 한다.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돈, 인내, 심리, 경험, 주체적 생각이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은퇴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말이다. 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증권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요컨대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그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는 금융순환 과정에서 돈이 너무 넘치게 흐르면 예금주들이 대다수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유동자금의 한 부분이 늦어도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때 첫 번째 매수는 완전히 바닥 시장에서 시작하며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가가 오르면 대중은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분석가들은 뭐든 발견해서 그것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현재 경기가 탐탁치 않아도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하며 그것을 상승의 원인으로 내놓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논평에 힘입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 그 결과 주가는 또 올라간다.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신념이 있다면 계속 견뎌내야 한다.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잘못된 배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내리라는 말이다. 요컨대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해야 한다. 시장의 낙관주의는 24시간 이내에 언제든 심각한 비관주의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조그만 뒷문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도망치듯 살그머니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관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W 패턴 이론,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이다. 자, 이 M자형 패턴은 쌍봉 패턴이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저항대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고점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이 저점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제 주가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중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 번 M자를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의 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W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때는 주식을 다 사가려는 기업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특정 세력이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며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M자형 패턴과 W자 패턴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요.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소. 세 번째 필독서,
투자의 기술. 이 책은 글로벌 투자은행 7곳에서 30년간 트레이더로 일한 김준송님의 저서 투자의 기술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의 전문 트레이더들처럼 생각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IB란 투자나 매매, 관련된 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는 업무 전체를 지칭한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뛰어든 주식시장에서 함께 움직이지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은 우선 혼자 모든 자료를 찾고 연구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리서치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정리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다. 견딜 수 있는 최대, 예를 들어 매매의 최대 손실 한도 등을 미리 정한다. 또한 목표 수익과 손실 한도에 따른 투자 금액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기본 절차를 밟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게 된다. 투자의 기술에서 김준송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IB 트레이더들은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낸다고 말이죠.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역으로 돌아가면 2년에 1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투자의 기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험 관리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망해버릴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 망한 대형 투자 은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래 한도와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IB 트레이더들은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해고당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월중 한도가 가장 일반적인 손실 한도 설정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한 달에 얼마까지 잃어도 되는지 딱 정해두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 손절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할 때에도 어떤 종목은 수익, 어떤 종목은 손실이라면 손실난 종목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좌를 매도해 줌으로써 손실을 최소화,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난 종목은 매도를 안 하고 손실난 종목만 잘랐다가 이 수익난 종목도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의 기술은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했고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해당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필독서,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투자법. 해당 서적은 마이클 애들슨의 저서인데요. 해당 책은 절판이 되었지만 그래도 중고시장에서는 나름 유통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해당 서적은 적립식 투자의 최적 공식을 제시한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적립식 투자가 기술적 분석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투자법은 기술적 투자에서 말하는 분할 매수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의 최적 공식은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큰 주제일 것입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적립식 투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투자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적립식 투자의 필요성과 장점,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적립식 투자가 강조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정확한 매매 타이밍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적립식 투자로 소위 대박을 맞을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적절한 이익을 거둘 좋은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가지는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미래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꾸준한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므로 이러한 점이 적립식 투자의 장점으로 인식된다. 정액 적립식은 기간을 구분하여 일정액을 균등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가치 적립식이다. 다소 생소하겠지만 매달 투자금의 가치에 방점을 찍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가치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반등 시 이익을 더 높인다. 가치 적립식 투자에서 이익이 났어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 지속적인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자금관리 규칙을 살펴보면 대부분 변동성이 낮을수록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변동성이 작거나 또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면 큰 규모로 비중 베팅이 가능하고 해당 종목에서 추세 상승이 발생하면 상상 이상의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분할 매수 기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게 횡보한 이후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을 다방면으로 검토했을 때 결국 장대 양봉의 종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양봉 종가 아래에서 계속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 가치 적립식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W자 패턴을 이용해서 저점 구간에서 더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하는 것이죠. 저점 구간이다 라고 하면 W자 패턴에서 지지가 나오는 선 또는 지지 라인, 그 라인에서 더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중 베팅한 종목이 결국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해당 기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수익을 인증한 투자 고수 중 가장 큰 수익을 인증한 시간여행 TV님의 투자법이 대표적인데요. 실적을 꾸준히 내면서도 테마와 엮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매수한 이후 큰 시세 분출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죠. 분할 매수는 어떤 투자 기법에서도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투자법의 내용은 분명 읽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입니다. 해당 책 역시 기회가 된다면 꼭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필독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소형주 투자는 장투 고수든 단타 고수든 강조하는 기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도 기왕이면 소형주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시간여행 TV님이나 수급 단타왕님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투자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한 책이 바로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책은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 상당수는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크다.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형주 투자는 대형주 투자보다 리스크 부담이 크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랄프 웬저가 강조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의 3가지 지지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잠재력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훌륭한 제품, 시장 확대, 효율적 생산과 마케팅 능력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독점적인 틈새 시장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재무 건전성. 낮은 부채 비율, 적정한 운전 자본, 보수적인 회계 처리 기준 등이다. 물론 이런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이들 요소의 영향이 크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셋째, 내재 가치이다. 주가가 쌀 때만 매수해야 한다. 성장 가치, 자산 가치 대비 현재의 주가 수준으로 판단한다. 대기업은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다. 반면 작은 기업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역발상도 가능하다. 대기업들이 구축한 환경을 이용해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한 작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소비자의 관점,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세심하게 바라본다면 훌륭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랄프 웬저가 말하는 핵심을 잘 짚어 정리해 주었는데요. 바로 말미에 언급한 대기업이 구축한 환경을 이용하는 소형주 투자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라면 삼양식품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에서 대박,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소스를 공급하는 소형주 S&D와 MSC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점 상한가를 기록했던 24년 5월, 이후 삼양식품의 소스를 공급하는 소형주 S&D와 MSC가 24년 6월 등락률 상위 20개의 이름을 올립니다. 당시 S&D의 시가총액은 1042억, MSC는 95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을 대가들의 기법을 정리한 부자의 선 매뉴얼로 분석해보면 MSC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MSC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모두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나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윌리엄 오닐이 강조한 지표입니다. 이것이 10%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PER이 대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R까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 피터 린치는 절대적인 PER이 아니라 상대적인 PER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 ROE라던가 업종 평균 ROE 등을 살펴봤을 때도 MSC의 PER은 낮은 수준에 해당을 했고요. 성장률 대비해서 PER. 자,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이 숫자의 값은 커집니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2 이상이 되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MSC와 S&D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모두 2가 넘었고요. 작은 중소형주,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우수했고요. 하지만 소형주에 해당하다 보니 기업 역량적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치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특히나 MSC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수익률 95%를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5,000원 정도 됐었는데 적정 주가 계산을 해보면 10,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MSC 같은 경우에 이날이었습니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등락률 상위창 20개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계속 이 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W자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에도 해당합니다. 계속 저점이 지켜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바로 시간여행TV님이 약 500억을 번 바로 그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계속 분할로 매수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해당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최고 11,400원까지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이 회사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10,000원 이상 가격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8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소형주는 언제나 리스크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 기법이 요구가 되는데요. 랄프 웬저는 그의 저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랄프 웬저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시가총액이 작은 것이 좋지만 너무 작은 것은 제외한다. 가출범한 기업, 아주 작은 규모의 기술주, 벤처캐피털에 가까운 종목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 작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혀있는 기업, 경영진이 최소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증된 기업에 투자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인기가 높아 투기적 폭발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런 기업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나는 재무구조에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회사,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돌아선 턴어라운드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한 재무구조야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자,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독점력하고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는 원칙.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특별한 틈새 시장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경쟁업체보다 몇 배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종종 발견한다. 특정 지역에 특화되거나 특허권, 특별한 노하우 등을 갖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 어떠신가요? 등락률 상위창을 보다 보면 간혹 이런 종목이 눈에 띄게 되고 대가들의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보석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100억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6번째, 필독서, 쩐의 흐름을 타라.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강렬함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며 결국 스승님을 만나 투자로 성공하여 화려하게 은퇴한 미녀 오삼님의 대표적인 추세추종 투자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추세추종 매매 기법을 3가지로 압축 정리해주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다시 미녀 오삼님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추세추종 매매 기법 3가지. 첫째,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라. 수익은 시장이 내준다. 그러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를 위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 즉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매매한다. 기준은
가치, 차트 패턴 등 무엇도 될 수 있다. 둘째, 뛰는 말에 올라타라. 문제 1. 6개월간 50% 상승한 A 종목과 25% 상승한 B 종목, 무엇에 투자할까? 문제 2. 3년간 50% 상승한 A 종목과 25% 상승한 B 종목, 무엇에 투자할까? 추세와 평균 회귀에 관한 문제다. 첫 번째 문제는 A 종목, 두 번째 문제는 B 종목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첫째는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이고, 둘째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성질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셋째,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은 너무 자주 투자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투자자가 시장 변화를 받아들일 때면 이미 주가는 변하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손해가 발생하면 수정해 가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 간다. 넷째, 시장은 늘 다시 기회를 준다. 매매에서 손실을 보았을 때보다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빠른 매도로 좋은 기회를 날렸을 때의 자책감과 심리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매도 당시에는 몰랐던 사후 감정이다. 두고두고 차트를 보면서 자책해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시야를 다음 기회로 돌리는 데 집중하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원칙을 꺾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진짜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차트가 의미하는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라. 개인 투자자가 매매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면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즉, 차트에 실린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심리를 읽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 시세와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 이유와 결과, 파동의 의미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떠신가요? 미녀53님의 저서는 한국형 추세추종 명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을 끝으로 그는 주식시장을 영원히 은퇴했죠. 그는 허심탄회하게 이 책의 모든 걸 남겨두고 싶었을 겁니다. 스승께 배운 것과 시장에서 배운 것 모두를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추세 추종을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잠시 미녀53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기법은 없다. 즉,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추세를 추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 기법이다.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달려들었다가 만약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빨리 잘라 튀어버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트라이얼 앤 에러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어떤 신호가 나와야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매수는 그냥 시세가 고개를 들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매도는 시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다이빙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어떤가? 참 쉽지 않은가? 그는 책에서 구체적인 기법은 의외로 쓸모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수학자 허준희 님이 구체화한 마음은 부적절하거나 초라하다라는 그의 말처럼 말이죠. 그는 시장은 공식처럼 흘러가지 않으며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도 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으며 자신만의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 간단한 스트라이크 존을 마련한 뒤 그것에 따라 매수하고 추세가 꺾이는
역시 간단한 신호에 따라 매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시그널로 하여 5일선을 탄다면 상승 추세로 판단, 11선 이탈을 매도로 하는 간단한 규칙, 또는 상승하던 종목이 50일선이나 200일선에 눌린 후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 그것을 상승 추세로 판단하여 분할 매수하고 50일이나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간단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칙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고 테마주와 시대 중심주를 구분하여 각기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이런 것들, 많은 투자대가 투자법 중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다시금 예전 책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면서 기분 좋은 회상에 빠져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소개드린 책 외에도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소로스 투자 특강, 현명한 초보 투자자, 가치투자 처음 공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워렌 버핏처럼 가치평가 활용하는 법, 경제적 해자, 내러티브 앤 넘버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나는 ETF로 돈 되는 곳에 투자한다,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 줄루 주식투자법, 슈퍼스톡스,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40일간의 산업일주, 재무제표 투자의 힘, 차트 패턴,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언제 매도할 것인가, 소음과 투자, 주식 투자의 지혜,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등 다양한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창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야구를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였었어요. 장 선수가 하도 야구를 잘하니까 귀화하라고 했어요. 장 선수가 귀화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와다시와 강코쿠진 데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와다시와 강코쿠진 데스. 자기 뿌리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일본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센진 가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조센진 빠가야로. 빠가야로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인데 아주 나쁜 말이에요. 장 선수가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서 들어갔어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관객석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리고는 배트를 잡았죠. 그리고는 타석에 서서 배트를 들고 투수가 던진 거를 쳤는데 뭐가 됐을까요? 장애 홈런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처음 저한테 얘기했죠. 그래,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 있다.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 나 공고 나왔다. 그래, 나 삼수하고도 대학 못 갔다. So what? 조센진 빠가야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등감과 상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인정하고 내 삶의 타석에 서는 거야. 그럼 거기 서서 삶이 주는 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보고 멋지게 한번 홈런 치는 거야. 그 장 선수가 홈런 치고 1루, 2루, 3루를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삶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응원하는 가운데서 야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응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응원받는 것 가운데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야유받는 것 가운데서 홈런을 치는 게 100배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야유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삶의 타석에 서서 삶을 향해서 멋있게 장애 홈런 한번 때려주세요. 아마 어떤 분은 큰 수익에 기뻐할 것이고, 아마 어떤 분은 큰 손실에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큰 손실에 사람들은 야유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So what? 그래서 뭐, 그래, 나 손실 났다, 그걸 인정하고 다시 타석에 들어가 배팅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유사원 채널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환경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야유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주식 타석에 서서
시장을 향해서 멋있게 장애 홈런 한번 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애 홈런을 뒤에서 항상 응원하며 도움드리기 위해 부자의선 채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